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8년 4월에 설립돼서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20년 9월 HLB 생명과학이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해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주 사업은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요 제품은 의사 처방에 의한 전문 의약품에 속하는 시트리시 메티딘정, 로자틴정, 라베피아정 등과 일반 의약품에 속하는 지노베타딘 질좌제 등이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은 대형 제약사 대비 미미한 상황이나 신규 출시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약 연구개발 지속을 통해서 현재 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 중인 품목으로는 치매 치료제,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펩타이드 완제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습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627억 원, 영업이익 6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 순손실 11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2%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84%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영업 호조로 인한 매출액 증가와 파생상품 평가 손실 감소로 당기 순손실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HLB 제약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HLB 제약, 과거 상호가 메디포럼 제약입니다. 2020년도에 HLB 생명과학이 인수를 통해서 HLB 그룹으로 좀 편입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변종 채권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이 빚, 회사는 부채 성격의 사채 발행을 통하는데 사무 발행이기 때문에 1년 이후에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행사를 하거나 또는 약정 이자를 받고 원금과 이자를 받고 엑시트하는 다 두 가지 투자 기법 안에서 운영되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15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요. 200억 원의 권면 총액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조달 목적,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우리가 유상증자 결정이나 사채 발행 결정 안에서 3번 자금 조달의 목적 안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향후 모멘텀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시설 자금에 배정된 금액이 크다면 앞으로 생산 캐파의 어떤 증설 여부에 대한 관심 있게 좀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좀 파고들다 보면 캐파 증설,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회사 외형 가치가 좀 어떻게 좀 달라질 것인가. 자, 이 점을 잘 접목시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영업 양수자금, 채무상환. 채무상환 자금은 말 그대로 빚을 갚는 것이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신규 사업의 가시화를 이뤄낼 수 있다. 자,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회사는 2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운영자금으로 조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채 이자는요, 표면 이자율 2%고요. 만기까지 최종 보유하면 2%의 만기 이자율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전환가액은 15,045원입니다. 15,045원이고 200억 원의 주가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4.7%에 해당되는 132만 9,345주가 유통될 예정이다. 전환 청구 기간은 내년 8월 10일부터입니다. 하단에 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봐야 될 포인트만 좀 보면 돼요. 지금 1532원이 최저 조정가액인데 70% 미만으로 조정 가능의 잔여 한도가 없다. 자, 이거는 리픽싱이 없다. 주가가 빠져도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쭉 내용을 보면 특이한 이력들이 좀 있었어요. 발행 대상자들이 기관 투자자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독 형태에서 200억 원을 모아서 납입하는 케이스가 좀 이례적인데 지금의 경우는 이에나미어 맨자닌 투자조합 1호가 54억 원, 그리고 신기술조합 제181호가 50억 원, 104억 원을 마쳤고요. 나머지는 개인들입니다. 10억 원, 5억 원, 7억 원 해서 개인과 법인들이 좀 납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중해홀딩스도 납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이름이 있습니다. 소지섭 씨가 있는데 자, 저는 처음에 이 공시만 봤을 때는 이게 배우 소지섭 씨가 맞냐, 네. 탤런트 소지섭 씨가 맞는가,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예인 소지섭 씨가 납입한 게 맞습니다. 하단에 좀 내용 좀 이어갈 텐데요. 동구바이오 제약도 역시 5억 원의 전환사채 납입을 좀 완료를 했고, 하단의 내용을 쭉 보면 지금 뭐 필요한 부분들만 좀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사용의 목적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작성을 해주는 게 관례거든요. 근데 이 내용 안에서는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이 단순하게 그냥 운영 자금이다 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확인하신 것처럼 HLB 그룹 계열사인 HLB 제약이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발행 대상자에 특이하게 배우 소지섭 씨가 있는데 이렇게 연예인이 투자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경우인가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 제가 한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주식 담당자로서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열심히 보고 있을 때 그때 유행했던 이 컨셉 중에 하나가 테마였죠. 연예인 테마가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주식을 사면 주식이 상한가 뭐 한두 번 가요. 그때 당시에 소액 공모 유상증자가 지금처럼 10억 한도가 아니라 20억 한도였습니다. 소액 공모 유상증자에 연예인 누가 참여를 한다더라, 강호동 씨가 참여한다더라, 뭐 영화 배우 누가 참여한다더라. 자, 이런 이력들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연예인이 주가를 사기 때문에 이 주식은 좋은 회사구나. 기대감을 수반하게 됐던 과거, 이게 좀 워낙 너무나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15년도 더 된 얘기인데 네. 지금은 연예인이 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주식이 올라가는 일은 아니시죠. 자, 그런 관점인데 아마 주식시장에 좀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맞아, 그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지라고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구간인데, 뭐 회사는 이 보도자료에서도 좀 발표가 된 것처럼 배우 소지섭 씨가 유상증자, 전환사채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HLB 관계사들의 상당히 전환사채 투자를 최근에 많이 결정했었다라는 어떤 코멘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 투자자가 지금 배우 소지섭 씨도 투자를 결정할 정도로 좋은 회사가 아닌가라고 대중은 좀 판단 또는 오인하기 좀 쉽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발행 대상자에 일반 투자자가 포함이 돼 있지만 특이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이 있어서 한번 짚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으로 HLB 제약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하락하던 주가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상승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뭐 주가 추이를 보면 오늘 3.24포인트 조정 좀 받고 있는데, 최근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기대감적인 요인은 추가적인 부분보다 HLB 그룹사 전체에 리보셀라인 관련된 어떤 이 파이프라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죠. 그런데 저는 조금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서 아직도 리보셀라님이 이 시판 글로벌 판권에서 영향을 갖고 있고 부분적인 어떤 치료제에서 이게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이 긴급 사용 치료제로서의 어떤 부분적인 사용은 득하고 있지만 이게 FDA에서 확연하게 대중 치료제로서 승인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게 조건부 시판 허가가 된 것이죠. 조건부 시판 허가가 돼서 말기 암 환자들에게 좀 적용되는 어떤 치료제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식 승인 시판 허가까지의 시간이 정말 좀 오래 걸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리스크했다. 그동안 이런 어떤 모멘텀, 임상 모멘텀의 어떤 악화 부분이 단기 악재로 좀 작용됐던 HLB 그룹의 어떤 이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최근에는 너무 기대감을 좀 수반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던 것이 아닌가 좀 전망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200억 원의 자금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요, HLB 제약이 기존의 메디포럼 제약 인수 이후에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의 어떤 공급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파이가 기타 제약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실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미미하고 매출액은 627억을 기록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폭이 6억을 좀 기록했다는 것은 그래도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 큰 폭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는 뭐 신약 개발 역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리보세라닙 시판 허가 이후에 HLB 제약의 어떤 롤은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의약품의 위탁 생산을 영위하거나 의약품의 판매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HLB 제약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뭐 HLB 하면 단연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표적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입니다. 뭐 정식 승인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임상을 통해서 효과를 계속해서 입증을 해오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임상이 최종까지 완료가 된다면 HLB 제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지. HLB 제약의 HLB 그룹에 사실상 뭐 리보세라닙의 시판 허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거의 뭐 제 기억에서는 근 10년간 지속된 어떤 모멘텀이 부각되고 실망스러운 어떤 임상 결과가 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고 다시금 임상 계획이 좀 수립되면서 기대감을 좀 부각시키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정식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언제 정식적인 시판 허가에 관련된 데이터 얻을 수 있느냐? 자, 이게 사실은 뭐 아직 당장 기약이 좀 없다는 것이죠. 네. 임상 3상 단계에서 유의적인 결론 도출 이뤄지고는 있지만, 그런데 좀 이 리보세라닙 이 파이프라인은 조건부 시판 허가로서 말기 이 암 환자들에게는 지금 치료제로 좀 사용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편화된 의약품으로서 정식 시판 허가의 단계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임상의 어떤 정확한 어떤 유의적인 결론을 아직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시판 허가 기대감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 이렇다 아주 확정적인 시판 허가에 대한 어떤 승인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여부를 좀 잘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뭐 임상을 진행을 해오고는 있지만요, 정식이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HLB 전문 의약품의 위탁 생산과 판매, 또 건강기능식품까지 전 분야에서 성장이 어느 정도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님은 그럼 HLB 제약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5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 전일장 전환사채 200억 자금 조달의 기대감들은 단기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맞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배우 소지섭 씨가 그래도 투자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는데, 뭐 일종의 좋은 베네핏을 좀 제공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면 회사 최근에 주가 급등 추세를 이뤄냈던 뭐 지난해 대비해서는 지금 하락 구간을 좀 이뤄냈지만, 최근에 리보세라닙 관련된 HLB 그룹사 전반적인 좀 이슈가 부각되고 지금은 소폭 상승폭을 좀 반납한 형국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추세 구간에서는 탄탄하게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13,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 이후에 모멘텀 부각되면서 주가 추세적인 어떤 변화 요인은 가져갈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이라고 좀 보는 구간은요, 11,500원에서 13,000원 구간인데, 자, 이 구간에 만약에 돌입된다.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현재 추세 구간은 지루한 횡보 흐름은 좀 있지만, 단기 고점 관점에서는 지금 저가의 어떤 구간들, 타 종목군들과 우리가 좀 비교해 봤을 때 굳이 지금 추세 구간에 포트 비중을 좀 신규로 좀 편입하거나 좀 늘리는 전략은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보유자 관점에서 13,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요. 신규종 매수 관점 11,500원에서 13,000원,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시 내용으로 나온 전환사채 발행이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의견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지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적극 매수는 권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11,500원에서 13,000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HLB 제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하림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 1월 인적 분할에서 설립돼서 2011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양계 및 양계 가공업, 사료 제조업인데요. 위탁 사육과 부화, 종계업, 농산, 수산, 축산 판매 사업과 식자재 유통 및 푸드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사료 부문, 사육 부문, 도계 및 제조, 육가공 부문으로 구분되며 종속회사를 통해 원종계, 종계 사육 및 종란 생산과 육용 종란 생산, 중추의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림은 브랜드 파워 1위의 국내 닭고기 시장 리더로서 1분기 기준 약 19.2%의 시장 점유율을 실현했으며 전체 생산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해서 일반 재래식으로 생산된 닭보다 낮은 생산 원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육계 부문 58.3%, 육가공 12.1%, 기타 14.2%로 구성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1,180억 원, 영업이익 320억 원, 당기순이익 1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24.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5.8%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년 대비 생계 시세 상승과 품질 향상에 따라 판매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고 생산성 및 원가 개선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하림의 기업 개요 만나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는데 최근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정 공시 발표도 좀 있었고요. 일단 최근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어떤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명을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도록 하죠. 닭고기 하림의 새 도전, 바이오 뛰어든다. 한국경제발 보도였습니다. 8월 9일 날 발표된 보도였는데요. 본 공시는 2022년 8월 9일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닭고기 하림의 새 도전, 바이오 뛰어든다에 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시입니다. 당사의 제너포커스 인수 추진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 어떻게 나왔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기사 내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보도였죠. 닭고기 하림의 새 도전, 바이오 뛰어든다. 제너포커스의 인수 추진, 김은국 회장 효소 사업에 관심이 있고 제너포커스 개발 생산까지 가능한 건강식품 만들며 시너지. 굉장히 좀 자극적인 기사를 좀 다뤘습니다. 최근 바이오 진출한 롯데도 관심을 표명했다. 뉘앙스는 좀 그렇죠.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그룹이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다. 다양한 효소 개발 제조 사업이 주력인 코스닥 시장 상장사 제너포커스 인수를 통해서다. 자, 쭉 내용을 봅니다. 제너포커스 인수에 나선 하림은 최대 주주 등 경영진을 보유한 지분 34%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총액 1,400억 원인데 지분 가치가 480억 원이다. 매가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좀 명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하림 측은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일부를 얹어서 제너포커스의 인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뭔가 좀 진척이 좀 있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포커스 인수 합병은 김원국 하림 회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몇 번 경영진을 몇 차례 만났을 정도로 이번에 M&A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될 정도로 논의가 진척됐다. 사실상 딜을 많이 추진했다. 상당수 의견 조율이 있었고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정까지 좀 논의가 좀 됐다. 그런데 거래 방식과 조건 등을 놓고 양측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딜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은 전해지지 않았다. 자, 기대감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림그룹이 진짜 이 제너포커스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은국 회장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고 이 인수 관련된 어떤 일정들을 좀 조율하고 있는 단계가 맞구나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사의 숨은 부분, 보도자료의 관점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맙니다. 자꾸 종토방에 이상한 소리 떠들고 소설 쓰는 분들 많은데 네. 제가 IR 담당만 20년 넘게 했죠. 자, 정확하게는 회사 측이 관련된 공시를 부연해서 나갈 경우에는 직접 보도자료 문안을 만들어서
각 경제방송 매체들에 뿌립니다. 그럼 여기서 기자들이 관련된 문구들을 좀 가다듬거나 아니면 회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사를 좀 송출해 준데 단서가 있어요. 우리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합니다. 말로만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느냐, 백데이터를 보여줘야 되죠.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확정을 하고 보도 송출이 좀 되는데 그냥 누가 와서 쟤네들 뭐 인수한대. 김홍국 회장이 몇 번 왔다 가서 딜이 얼마고 480억에 뭘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기자가 그걸 받아서 그냥 써서 데스크에 올려가지고 기사가 송출되느냐. 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관점에서 보고 제보를 받아야지. 이게 기자 생명 입장에서도 이게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이 그냥 들은 얘기를 갖고 소설 쓰듯이 뭐 단독 보도, 특정 보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기사 제보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제시했을 것인데 이게 없다면 언론사가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게 명확하다는 것이죠. 네. 하단의 내용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 측이 뿌린 보도가 아니죠.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자, 이게 인용 보도가 이제 나옵니다. 쭉 사탕발림 쓰고요. 하단의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의 M&A를 통해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하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전략을 짜는 만큼 다음 행보에 관심이 높다라고 말했다. 누가 얘기했냐 이거죠. 누가. 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이 줄도 굉장히 문구상에서는 오인의 요소가 큽니다. 롯데도 제너포커스 효소 개발 제조 경쟁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 이 두 분의 기자가 작성한 이 글은 단순하게 들은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제보자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 관련된 자료 제출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기사화할 가능성이 큰데 회사 측의 어떤 의도와는 좀 달라 보인다. 자,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뉴스 기사로 이미 접한 사실이실 텐데요. 이렇게 뉴스 기사를 너무 맹신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노포커스와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슈는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악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이 입장에서는 하림의 경우에는 우리 안 한다. 인수 이 부분에 대한 보도 사실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하림이 다시금 제노포커스와 그래도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 회로는 여기서 좀 끄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제노포커스 쪽의 어떤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제노포커스 측의 해명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죠. 본 공시는 2022년 8월 8일 5시 24분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닭고기 하림의 새 도전 바이오 뛰어든다 기사에 관해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시입니다. 당사는 사업 경쟁력의 강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회사도 하림을 만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해요. 만약에 하림 측에서 이 제너포커스와 논의한 부분이 맞다면 우리 이렇게 논의한 것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인수는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인데 해당 기사와 관련돼서는 사실이 아니다. 즉 기사는 잘못되었다. 자,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있어요.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이거는 진행 중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너포커스 입장에서는 하림과의 어떤 매각 관련된 이슈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 선을 좀 그었지만 사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게 가시화가 될 경우에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림의 관점에서와 또 제노포커스의 관점에서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다루는 종목은 하림이기 때문에 하림의 관점에서는 제노포커스와의 연계 관점에서 기대감을 조금 접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하림 얘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도 상당히 늘었는데요. 호실적을 거둔 배경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실적 발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인데요. 회사 매출액 3,404억을 기록하면서 1분기 대비 16.8%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164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45.5%가 증가됐습니다. 단기순이익은 211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해줬는데 지난 1분기에 이 단기순이익 적자 전환한 사유가 이 담합 때문에 발생된 이 과징금이 있었어요. 이거를 1분기에 납부 반영을 좀 하면서 단기 순손실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2분기에 너무 장사를 잘해서 흑자 전환했다라고 좀 회사가 밝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 35%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117.46포인트,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80%가 좀 증가된 호실적을 좀 기록했는데, 이런 호실적의 배경은 사실상 최근에 닭고기 가격의 어떤 인상, 2021년도 하반기에 AI 확산으로 해서 육개 단가가 마리당 한 500원씩 올랐다고 합니다. 이 여파가 1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됐는데 2분기 실적 기조의 상승 기조를 좀 유지했던 이 배경에도 육개 가격의 어떤 상승 요인이 판가에 좀 전이된 현상, 즉 수익성을 개선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곡물값이 상승함에 따라 사료값도 상승한 게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림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차트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9포인트 하락한 2,975원. 지금 올해 초에 4월 27일이었죠. 이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육개 가격의 어떤 급등 이후에 다시금 상승폭을 다 반납한 추세 구간 안에서 최근에 이 바이오 산업 진출된 관련된 모멘텀이 하림에게도 좀 긍정적인 어떤 지표로 좀 작용을 했는데, 아직은 전면적인 어떤 부인 이슈가 있었죠. 하림과 하림 지주는 전혀 다릅니다. 하림 지주는 페노션과 하림과 종속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고요. 하림은 육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인데, 이 관점에서는 지금 수익성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크게 좀 증가되고 있고, 3분기 기저효과도 최근에 이 곡물 가격이 다시 24년 만에 최저치로 좀 떨어진 이 효과는 이 원재료 부담 가격이 그만큼 좀 완화될 수 있는 기저효과로 좀 작용되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실적 기조 괜찮게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가의 회복세가 좀 더딥니다. 자, 이유는 기대감에 수반됐던 부분이죠.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왜 닭고기 가격이 왜 오릅니까? 자, 이게 없어서 못 먹는 구간이냐. 너무나 이 경기 변동성 관점에서 특정 이슈에 하림도 이 주가의 어떤 영향이 좀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련주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에서 우리가 좀 움직임을 잡은 게 좀 좋겠느냐라고 좀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하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AI 관련주죠. 조류독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 살 처분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육개 가격의 어떤 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감소 요인, 타격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류독감은 하림의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 주가의 어떤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수치고, 반대로 지금처럼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곡물 가격의 어떤 상승 요인이 작용된다면 단기 모멘텀으로 좀 형성될 수는 있다. 지금 추세 구간 안에서는 2,700원, 2,700원에서 2,900원. 자, 이 구간은 저점 형태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 호조 양상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탄탄한 이 매물대 라인이죠. 지금 3,500원에서 3,700원대 이 탄탄한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흐름이 없다면 지루한 박스권 횡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규적 매수 관점보다는 좀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곡물 가격 상승으로 2분기에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3분기와 4분기까지도 실적 기조가 괜찮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2,700원에서 2,900원 사이가 매물대로 탄탄하게 지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림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계시다면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HLB 제약 과 하림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립니다.